어제 강의, 이제 이게 강의라고 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이게 암기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전에 경험이 없어서, 저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좀 당황하는 정도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정도의 이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강의로 받아들이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어제 사실은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조금 빠진 부분이나 살을 붙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투개표 참관인들이 봉인지에 좀 신경을 써주셔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또 요청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건 지난 3구 대선 3월 그때가 사전선거 첫째 날이니까 둘째 날입니다. 사전선거 둘째 날 송파 선관위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요 손으로 가리고 있는 여자가 투표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본인의 서명한 봉인지를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숨겨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투표관리관으로서는. 그리고 이 앞에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봉인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선거 감시단원들이 이 봉인지 사진을 못 찍도록 얼굴로 사실은 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요. 예. 여기서 공조체제입니다. 그 선관위 직원은 그 앞에서 사진을 못 찍게 큰 키를 이용해서 커버를 해주는 거고 그 함을 가지고 왔던 투표관리관은 자기가 서명한 봉인지를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 봉인지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그만큼 봉인지가 중요한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빠뜨린 내용에 이제 사전투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전투표는요, 그 투표가 끝난 날, 이틀 차입니다니까? 이틀차 끝난 다음에 봉인지를 총 몇 장을 쓰라고 하냐면 총 8장을 서명을 하라고 한다면 8장. 네, 둘째 날은. 왜냐? 그걸 어디다 쓰냐? 함에도 붙이지만 이제 거기에 가져왔던 장비들, 프린터기, 그 다음에 신원 조회기, 이런 데다가 붙이는 거에서 총 8장을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뭘 거기서 이제 생각하냐면 염려하냐 하면 그 8장이 거의 동일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8장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프린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프린터기에 붙었던 봉인지인지 아니면 이게 투표함에 붙었던 봉인지인지 나중에 구분이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염려를 하냐? 우리가 이 프린터기에 붙었던 봉인지는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붙어있던 봉인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확인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표함에 있던 봉인지 떼어내고 이 프린터기에 붙어있던 봉인지 갖다 붙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럴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선관위 직원밖에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염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은, 선관위가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서명을 할 때 사실은 투표관리관이 해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신원섭이라는 사람이 해주면 딱 좋아요. 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이 봉인지에다가 프린터용이다 라고 쓰면 돼요. 네, 원래는 인쇄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고유번호가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고유번호가 있어야 맞죠. 근데 선관위는 현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봉인지 관리는 진짜 엉망으로 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국민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하라고 샘플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다가 프린터용이라고 매직으로 써요. 그래서 이 프린터용 봉인지가 투표함으로 와서 붙는 일이 없게끔. 투표함에 있는 봉인지 떼어서 버려버리고, 그러면 급한 대로 없으면 어떡한다? 이 프린터기에 붙여놨던 봉인지를 떼다가 붙이고,
그 프린터기는 안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자는 그런 국민들은 없으니까. 예? 참관인들 그걸 신경 안 쓰니까. 그런 위험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착안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 8장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막으려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총 8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 8장을 쓴다고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은 그 사전투표 참관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방법은 프린터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기 프린터에 그냥 저렇게 서명만 할 게 아니라 프린터용이다 라고 딱 써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것을 다른데 전용을 못한다. 그렇죠? 아이디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또 제가 언급드릴 거. 제가 개표장, 이 송파구 개표장 전체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얘가. 네? 이거를 그래서 각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안 바꾸죠.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왜 바꾸겠어요? 부정선거 하는 측에서는. 근데 칼자루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범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자는 방식으로 자꾸 제안해봤자 안 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참관인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오늘 이러한 일을 할 거다. 서로가 그 몇 명이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허경영 참관인들이 한 5명이 왔어요. 그 5명이서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부광대 만약에 소속된 참관인들도 역할 분담을 하시면 돼요. 나는 뭐 할 테니 당신은 뭐 하라.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그 전체를 볼 수 없으면 한 라인, 2개 라인만 정확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1개, 2개만 샘플로 잘 감시해도 그게 효과가 있냐면 차별화가 되거든요. 감시한 것과 감시 안 한 것의 차이가 혁혁하게 나도 같은 송파구 내에서 야, 어떤 투표소 거하고 옆에 투표소 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감시 제대로 한 데는 조작을 못했고 그다음에 감시하는 데는 조작했고 이제 이런 차이가 나오면 사전선거하고 당일투표 차이가 나는 것도 그거거든요. 네, 사전투표는 4박 5일 동안 보관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개표장 내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뭔가 이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투입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바꾼다거나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 같다. 한번 따라가 볼 때 역할을 분담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 봉인제 확인기에 요거를 이제 제가 실전적으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참관인들이 이제 개표가 시작되려고 할 때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참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 마냥 주어지고 또 정식적으로 자 참관인들 확인하세요라고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냐? 안 주더라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시간 안 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그 작전이에요. 그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작전에 우리 참관인들은 그동안 속수무책 당해왔다. 당연히 확인할 기회를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 하는 걸 제가 연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좀 바꾸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사무대사에 가서 보니까 또 안 바꿔요. 아주 얼렁뚱땅 그 개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함도 다 안 들어왔는데 와서 확인도 안 해요. 함이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참관인들이 그 봉인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저 멀찍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송파 같은 경우에 가락동의 그 봉인지가 수익거 봉인지가 투표관리관만 서명을 했고 참관인 서명이 없는 걸 미리 확보를 했어요. 그걸 그래서 참관인한테 주고서 문제 제기를 하라 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미리 짜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개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저 주최 측에서는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각본대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개표선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개표선언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확인이 끝났다, 그 다음에 개표선언한다, 이건 정상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저쪽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봐가면서 이의 제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손을 든다든가. 오히려 관람석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것이 정식적으로 또 문서로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봉인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여태까지 어떻게 한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좋게 넘어가는 쪽으로 해온 거지 절대 공정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눈속임으로 뭐 위기를 모면하겠다 이런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지 확인할 때 시간을 안 주니까 딱 함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지런히 가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게 첫째 날 건지 둘째 날 건지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그걸 확인할 거냐. 그래서 첫째 날 거냐 둘째 날 거냐 확인하는 것도 이제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서명할 때 사실은 봉인지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첫째 날 내지는 둘째 날. 왜? 그거 원래는 선관위가 해야죠. 선관위가 이미 봉인지에다가 그런 표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선관위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걸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참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몇 월 며칠 이거를 누가 쓴다? 참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첫째 날 건지 아니 투표일은 첫째 날, 둘째 날 해놓고 왜 봉인제 그 구분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반영이 돼야 되나?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반영시켜요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참관인들이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써줘. 그러면 가서 보는 사람도 확실하잖아요. 딱 보면서 이거 첫째 날 사전투표함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집계표라고 거기에만 그렇게 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앞뒤를 보든 위에서 보든 분명하게 그 봉인지만 보더라도 이게 첫째 날 봉인지라 원래는 거기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의사항을 또 올리겠지만 봉인지에는 반드시 1년 번호가 있어야만 공정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샘플을 또 모범을 보이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관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실전적으로 감안을 해주시라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황에 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처음에 온 그 참관인들은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걸 몇 번 본 사람들은 저거 문제인데 하고 준비를 하지만 처음 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거기서 이의 제기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문제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가세연에 송파구의 그 팀, 거기 부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때 3월 9일 그 전에 개표날 아마도 그 전에 했던 제 강의를 들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에 와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걸 미리 보고 왔으면 자기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후회를 해요. 자, 그러니까 뛰어내준 후회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메모해 놨다가 그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구 대선은 투표지가 하나죠. 대통령 선거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총 몇 장일까요? 5장. 5장이 나옵니다. 한 함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 그 다음에 거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거기에 더해서 교육감까지. 그러니까 5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또 있어요? 비례대표 총괄투표. 비례대표 같은 거. 그래요. 그럼 6장이 되네. 7장. 비례대표. 그 밑에, 그러니까 위에
저거 비례대표가 있고요. 구의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시구. 아, 그러네. 뭐. 총 7장. 7장.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겨울카페에서 비례대표까지 7장. 거기에다가 만약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8장.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만약에 7장이라 그러면 이제 이제 예를 들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제가 경험상 교차 투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선거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이야. 그럼 국민의힘만 계속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시장은 국민의힘 찍고 구청장은 또 뭐 저쪽에 더불어 찍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인지 엇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시장은 56%가 나왔는데 구청장은 49%가 나와요. 7%가 소위 말해서 변심한 거예요. 그 짱한 사이에. 그 7% 정도가 변심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건 왜 일어나겠습니까? 네, 바꿔치는 중에 특정 후보 거만 바꾸다 보면 전체를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부정을 하려고 하면 그 교차 투표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부정선거법들은 어떤 생각? 소위 이제 그러죠. 머리를 돌린다? 짱구를 굴린다? 어떻게 할까요? 전체 통과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전선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정선거법들이 아주 통 크게 통과리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는 그렇게 종류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쪽에서는 유리해요. 왜? 하는 쪽에서는 어려운 선거고, 예, 그 일일이 그 후보, 구의원 하나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전체를 마음 놓고 바꿀 수 있었던 때, 예를 들면 2018년도 전혀 우리 참관인들이 신경도 안 쓰던 그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8년 제 기억에는 당일 투표함에 가짜 투표함이 나왔습니다. 송파구에서. 그 가짜 투표함이 당일 투표에서 나올 정도면 그건 뭐야? 완전 통과를 한 거예요. 제 분석으로는. 제 분석이 이렇습니다. 자, 선관위가 이제 제가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빠져나갔어요. 그 가짜 투표함이 처벌 근거가 없답니다. 처벌 근거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자, 이번에 다시 지방선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법들로서는 이제 난적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참관인들이 부정선거 잡겠다고 이제 눈에 불을 켠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투표지 종류가 가짓수가 많아진 것을 우리는 뭐예요? 좋은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차 투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개표 상황표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집계부와 이번에는 개표 상황표 붙이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 개표 상황표의 그 마지막 수정하는 그 공무원이 아마 손이 덜덜덜 떨릴지도 몰라요. 뭔가 이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지켜보면은 못 바꾸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거 서북구에서 받고 제가 양천구에서 봤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그 심사집계부와 개표 상황표 붙이는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교차 투표가 막 발생해요. 전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이번에 교차 투표가 그래서 관심사입니다. 집계 상황표에 시장과 구청장이 이제 정당이 막 바뀝니다. 네, 재밌는 현상을 보실 것 같아요. 자, 그건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그런 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전체 통과리를 시도해야 된다. 가짜 투표한 거 갖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무리를 해야 된다. 네, 부정선거범도 좀 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가짜 투표함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그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인천의 그 투표소를 제가 막 돌았어요. 한 2개구를. 여론 그 사전 출구조사 하는 거 그거 확인한다고. 제가 다 돌아보니까 출구조사 딱 한 군데 만났는데 출구조사 이거 정확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송파구에서 제가 아는 참관인이 이 뭔가 수상한 함을 발견했다. 함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약간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뭔가 수상해서 갔는데
이렇게 이게 가짜 투표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 이거 가짜 투표하는 거 뭘 보고 알겠어요? 특징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당일 투표함인데 밑에다가 뭐라고 딱 인쇄를 해놨냐?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딱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 핀을 딱 꽂아서 잠금을 해놓고 그 잠금 위에다가 봉인지를 붙이는 게 정식 투표함인데 이 받침대는 잠금 장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루함 그 사전 자루함을 올려놨다가 그냥 바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잠금 장치라는 게 없습니다. 핀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봉인지만 붙여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지만 살짝 드러내면 함이 열리는, 그래서 함이 아닌 것을 가지고 투표 용지를 담아왔다. 이거는 그 투표 무효로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무효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투표하는 거는 그때는 다 전체 송파구 이 가짜 투표함 때문에 서울시 전 선거는 무효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덮고 넘어가더라고요. 덮고. 예? 이걸 덮고 넘어갔어요. 이걸 제가 고발을 했는데 이걸 덮은 경찰관 나중에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왔던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거를 고발해서 국민들을 깨운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앞으로 더 우리가 이제 하면 바로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봉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잠금장치 걸만한 없지요. 네. 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건 뭐냐. 이 봉인지 있잖아요. 이 봉인지가 원래는 여기에 1년 번호가 들어가야 된다. 봉인지를 떼서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야, 문양이 나타난다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량품이다 하면서 문양 안 나타나는 거, 불량이 있었네?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문양 왜 안 나타나? 그랬더니, 이거 불량이 간혹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서 버리면 안 되니까 또 문양 나타나면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건의하는 것은 봉인지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되겠다. 1년 번호가. 그리고 보시면 이제 봉인지 밑에 파란색 그 잠금핀 보이죠? 뭐가 플라스틱에 색깔 다른 파란색이 보이죠? 저게 잠금핀이에요. 그럼 저 잠금핀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실 거예요. 자, 저 잠금핀에 파란색에 사실은 저것도 1년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를 끊어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끼워 넣어도 누가 저게 새로 끼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1년 번호 인쇄된 잠금핀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투표록에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돼요. 몇 번의 잠금핀을 사용했다. 몇 투표소, 그렇죠? 이틀차 사전 투표하면은 몇 번 잠금핀을 사용했다. 또 2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 번호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나중에 확인 들어가야 돼. 이거는 왜 해냐?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함 바꿔치기를 의심하면 그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잠금핀들이 있어요. 1년 번호, 고유 1년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제품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선거를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를 하려는 팀에서는 공정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요.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제품들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봉인지 제도 자체는 현재 보면은 이거는 비닐 재질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1년 번호도 없고 떼어서 버려도 아무도 모르고 흔적도 없고 추적도 안 되고 뭐 이런 선거를 하면서 공정선거를 왜 기대합니까? 그러니 이거는 누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면 정말 고마워하는 세력들이 현재 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금핀도 1년 번호, 봉인지도 1년 번호 해달라. 1년 번호 해달라. 선관위 직원 보면 알겠죠? 오늘 저 강의에 아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참관인보다는 선관위 직원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인지 자체가 비닐보다는 종이에서 파손형으로 해달라. 자, 왜 비닐을 했냐? 제가 이제 선관위 그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그 통에 그 잔류되어 남아있는 종이 스티커가 그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거 수거하기 싫어서 부정선거의 위험을 노출시켜요. 부정선거 위험에? 그럼 안 되죠. 예, 다시 이거는 비닐이 아니라 종이 파손용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자, 요것만 해주면은 바꿔치기는 못하죠. 봉인지 바꿔치기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 걸로 제도를 바꿉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게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여기다 올리냐? 사실 이건 선관위 해야죠 제가. 근데 이걸 저 혼자 하면 선관위가 들은 척 만척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참관인들이 다 얼때같이 건의하는 겁니다. 제도 개선 건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여론을 만들자. 그렇죠? 그리고 뭐 참관이 아니라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야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귀여워 보여요. 딱지가 않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 제가 이제 제안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해봤거든요. 저 2018년도에 제가 이걸 제일 처음 해봤어요. 저 계양에서, 인천 계양에서 투표소 가가지고 이틀을 해봤어요. 그날도 첫째 날 우연히 한 10시쯤 나갔는데 아주 드문드문 이 선거인이 오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세봐야 돼. 너무 적다. 그래서 세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하게 돼가지고 이틀 동안 세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발표안은 그 2017년도에 발표했던 그 선거인 숫자, 사전 선거인 숫자보다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거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는 게 아닌가? 사전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는 것 같다. 이제 처음에 제가 의심 갖게 되고 이거를 세봤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거 의심 갖고 직접 가서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상구 대선 때도 그 한자로다가 정자를 써가면서 총 500이 되죠. 그 발을 정자를 써서 이제 숫자를 세봤다. 그랬더니 숫자가 안 맞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관위는 그 선거인 명부는 꼭꼭 감춰두고 절대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종이 기록이 없어요. 아날로그적인 기록이 없이 오로지 선관위 전산 서버로만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야 이게? 영어로 말해서 오딧.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명이지? 선관위만 믿어라?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해온 거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이걸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하기는 해보니까 많이 힘들더라. 왜냐면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최소한 2인 1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를 만약에 참관인 같은 경우 앉아서 내가 이제 발정때 해요. 누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영상물이 있으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제 뭐로 쟤들이 방어하고 나오냐면 초상권, 내 얼굴 보호해달라 이렇게 방해가 들어와서 이게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달라라고 여기서 이제 부탁을 드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걸 만약에 숫자를 세는 그 고생을 하게 되면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한번 가능하겠다 한번 해주시고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 세는 거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거 뭐 발만 찍는다든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그렇게 시도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측에서는. 왜냐면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고생스럽겠지만 한 2인 1조나 3인 1조로 짜면 이게 한 투표수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난 팀을 모아야 돼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한 팀이 한 3-4명 모이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참관인이 아니어도 그 밖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거는 이게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어요. 근데 뭘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냐면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요.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관외 사전투표를 한 그 투표지들은 각 주소지로 가요. 배달돼서 가요. 그래서 최종 그 관외 사전투표를 받아든 그 선관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투표에서 몇 명이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는 그 투표소구에 나중에 선관위가 발표는 안 하지만 몇 투표에서 각 지역에 몇 명의
관내사전 투표인들이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 물레동에 와서 투표를 했다. 근데 그 물레동에서 투표한 관내사전 투표가 각 전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물레동에서 투표한 관내사전 투표 숫자가 의미가 없죠. 그러나 관내사전 투표 투표했던 투표소의 숫자를 우리가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그 즉시 그날 투표가 끝난 날 그 함을 열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우편 봉투 안에 담겨 있는 그 투표지들을 숫자를 세서 우체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차관이 보고 있으면 오늘 물레동 관내사전 투표는 몇 명이 했네는 알아요. 그게 다 물레동 건 아니지만 전국으로 가지만 그러면 최소한 그 숫자들을 우리가 모으게 되면 대체로 뭘 알 수 있냐? 관내사전 투표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예를 들면 그날 사전 투표를 하는데 관내사전 투표 몇 명 대비 관내사전 투표는 몇 명이었다. 이게 아마도 평균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죠. 요번에 관내사전 투표는 관내사전 투표 대비 몇 명이 했다. 몇 프로가 했다. 12%가 했다. 전체 사전 투표 숫자를 100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0명이 왔다. 그 중에 10%가 관내사전 투표더라.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 그 관내사전 투표를 열었을 때 그 최종적으로 몇 명가 우체국으로 가는지만 기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관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거 선거인 수 개수하는 거는 오전 참관인하고 오후 참관인을 나눠놨어요. 선관위가. 간혹 가다가는 오전 오후를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무리해서. 그러나 사실은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그래서 참관인들은 사실 자기 시간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이게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아마도 자기만 알게끔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알게끔. 그러니까 참관인들도 상황을 잘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오전에 셌더니 몇 명이더라. 이거를 오후 참관인한테 인수인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미리미리 계획하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투표 참관인으로서의 매뉴얼 오전 참관인 뭐 하냐 1, 2, 3 그 다음에 오후 참관인 1번, 2번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전 참관인은 항상 뭡니까? 투표함 양측면 동인지 서명한 거 사진 찍어 하는 거. 그게 반드시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 자료 손 넣어가지고 한 뺑 돌려서 사면이잖아요. 그 안에 자료하고 프라틱하고 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작년까지 이런 거 신경도 못 썼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봉인지에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가짜가 어디로 들어갔을까? 그래서 의심드는 데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뭔가 자루하고 천이니까 그 천하고 프레스 사이에 안 보이지만 손 넣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건 뭐냐? 그 짓 하지 말라고요. 부정선거함 쪽에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뭐 개표장에서 또 확인할 때 나오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죠?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수 개수를 이제 오전 내내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오전 참관인으로 가신다는 분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후 참관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인 똑같이 개수해 주시면 되는데 그 둘째 날 이제 사전 선거를 정리하는 날 그렇게 봉인지를 8장을 쓸 때 거기에다 제가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프린터용이면 프린터용이다. 신분 뭐 그다음에 이렇게 신분증 확인용이면 신분증 확인용이다 라고 그렇게 거기다 써 주시라는 거죠. 그 몇 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쓰게 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구분하자는 건데 우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방해는 안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 8장이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요. 저는 그 악용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장에서 그 봉인 서명, 봉인지를 와서 직접 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제 연기를 피워놓게 되면 야 직접 온다더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함부로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갈지언정 이럴 때 어떡한다? 약간 좀 뻥을 쳐야 돼요. 아, 다 온다더라. 100%다 온다더라. 이러면 부담스럽겠죠. 네, 올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투표 참관인들 매뉴얼 이 정도 참고하시고, 네, 간단합니다. 그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듣다 보면 우리가 미처 차가 못했을 뿐이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 참관인 매뉴얼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표장 분위기가 동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대략 보니까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근데 그게 함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뭐냐 기다리지 마셔라. 함이 들어오는 대로 가서 사진을 바로바로 찍어서 그거를 그 투표소 참관이 누군지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물레동 사전투표권을 그 봉인지를 개표장에 찍었어요 사진을.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줘? 그러니까 사실은 물레동 투표 참관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래 정당에서 한다 그러면 이번에 물레동 참관인 누구야? 또 개표 참관인 누구야? 그러면 이제 서로 준비를 해놓는 거죠. 또 개표 참관인 당신은 만약에 물레동 걸 사진을 찍게 되면 전화번호 몇 번으로 그 사진을 전송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작전은 미리 짜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 작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가갖고 그냥 서 있으면 개표 참관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참관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멀대지 멀대. 멀뚱멀뚱 보고 있는 멀대지게 무슨 참관인이에요. 자,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차소한 나는 내가 가서 어떤 사진을 봉인지 사진을 찍었다. 누구한테 그걸 보낼 거냐? 누구한테? 여기 본부에 보낼 거냐? 그 본부 받으면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은 그 투표소 참관인한테 보내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그분이 현장에 오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가 교차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를 만약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만 부정선거가 너무나 의심되는데 단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부정선거를 한 건 맞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다. 물증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더라. 그리고 그것을 아주 순간적으로 개표 선언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과정을 넘어가더라. 그거는 작전이다. 그렇죠. 그 작전을 우리가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저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지해야 된다. 이제 그럼 이제 그다음에 개항부로 넘어갑니다. 향이 이제 딱 열려요. 이제 거기 이제 구경합니다. 구경. 자, 그때 이제 단순 구경이 아니라 여기는 목표를 갖고 예를 들면 배치 투표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화살 투표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체 전경 한번 찍어주시고, 자 전체를 개표함을 딱 함을 열었을 때 그걸 전체를 찍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적지 않은 투표지, 적은 투표지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들어가서 적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적은 흔적 안 적은 흔적 좀 자세히 찍어야 되잖아요. 정말 안 적었냐? 좁은 데 좁은 거 좁은 데 있는데 펴진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한번 몇 장 찍어주시고 바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QR 코드는 제대로 나왔는지, 또 기표는 제대로 됐는지. 기표는 우리가 사이즈까지 됐잖아요. 사이즈 아세요? 야 원래 정상은 7mm인데 현장에 나온 거니까 9mm짜리야. 그 2mm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뭐야? 가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기표 도장 또 중심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가지고 비교 가능하게. 네. 그게 컴퓨터상에서 여기가 확대해놓고는 충분히 사이즈를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도 사진을 찍을 때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같은 경우도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좀 자세히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전자개표 쪽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1번으로 갈 때 2번으로 가고요. 2번으로 갈 때 1번으로 오고, 특히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분명히 기표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1번으로 가.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기표란은 아니지만 그 1번에다가 도장을 찍은 것도 얘네들이 그 정상표로 분류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그럴 때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표시 안 된 게 1번으로 간 건지, 아니면 최소한 기표란은 아니지만 그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찍은 건지, 그 박스 안에 들어갔다가 하면 무조건 유효표라고 한다는 거. 이거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 이 전자개표 쪽이 참
여기에 분주한 곳입니다. 분류기 칸도 봐야 되지만 또 여기 쪽에 모니터도 봐야 돼요. 그 양쪽을 본다는 건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분류기 쪽 자세히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모니터 자세히 보는 사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무주공산, 아무도 그거 감시 안 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혼자 가서 양쪽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굉장히 마음만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세하게 모니터만 보면서 영상 촬영해서 모니터만 촬영해 주시고 그게 이렇게 한 10분, 20분 촬영한 그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는 정신없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이 안 되지만 그거를 천천히 돌려보면요 각종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뭔가 조작의 흔적들이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용량도 부족한 이 폰에다가 이거 다 찍을 수 있나 이래서 이제 다들 사진 영상들 안 찍으시는데 그 모니터 화면 잘 영상 찍어 놓게 되면 천천히 보는 가운데 좀 이게 좀 식견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분 찍어놓은 이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중에 보면 유용하게 또 그 만약에 지역구가 무효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또 결정적인 증거도 될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연수구에서도 개표장에서 있었던 방송 내용 그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겁줬던 협박했던 그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심코 찍어놓은 영상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실 때는 좀 차분하게 길게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심사짓기 이번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홈표가 이제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막 들쭉날쭉한데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 한 장, 개표 상황표를 딱 찍어놓게 되면 그 즉시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개된 곳에다가 오픈된 어떤 온라인상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모을 수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빠른 시간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개표 상황표를 찍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제가 만약 부탁을 좀 드리자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부방대인데 부방대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신고 접수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요 정당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제 경험상 2018년도에 송파에 교육감 그 선거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이 거의 뭐랄까요 우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개표 상황표 조작한 거를 잡았는데 이거를 신고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감 후보한테 쪽에 전화했더니 이거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정당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소관 사항 아니라 그러고, 이걸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경찰에서 접수를 안 받는다고. 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대응해주고 그런 자료를 분석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돼야 돼. 이번에 이거 부방대라고 조작했다. 그럼 이 부방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어쨌든 신고된 내용들을 일단 모아놓게 되면 그때 바로 대응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아주 효과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규명하는데 요긴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은 자료만 갖고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짜 투표함 같은 경우 이런 거. 제가 부탁했던 분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의 역할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몇백 명이 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몇백 명이 이번에 한번 어떻게 정신 차리고 움직여주면요. 정말 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요. 그걸 접수할 수 있는 그 연락처, 아니면 온라인 카톡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받아갖고 야 우리 단체만 활용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공유해야 돼. 공유. 어차피 대응하는 김에 같이 전체가 우리 협력하자 해놓고는 그런 자료도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걸 빨리 관련 단체 다 배포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나 혼자 해서 내가 공치사 하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락처 같은 경우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참관인들한테.
당신이 혹시 이상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 여기에 전화를 해달라. 이쪽으로 사진을 전송해달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자, 그런 정도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접수받았을 때 이렇게 황교안 TV에서 계속 실시간 방송 나가는 거예요. 송파구에서 뭐 들어왔다. 영등포에서 뭐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 썩어 빠진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유튜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 여기 혼자 계신 분이 여기 강의 듣는 거 혼자인데 아주 그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와 계신 우리 한 분의 그 요청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개표 상황표, 이제 참고인들 잘 보세요. 개표 상황표 그 아래쪽에는 9명의 위원들이 확인 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의심나는 게, 야, 이거 직접 도장 찍은 거 맞아? 아니면 인쇄한 거야? 그래서 직접 도장 찍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개표 상황표가 딱 개표 그 게시판에 붙기 전에 그 위원들이 전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9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장은 앞뒤가 다 찍혀 있어. 누가 대리를 찍었는지 아니면 인쇄돼서 나온 건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관외사전 투표함 개수 확인. 요거는 뭐냐면 송파구에서 요번에 3구 대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표 상황표가 딱 붙었는데 관외사전 투표함 개수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17개인가로 딱 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18개거든요. 아니, 20개요? 예. 20개가 19개? 17개로 개표 상황표는 현장에는 20개였었는데 네네. 자, 아무튼 개표 상황표는 17개로 함이 분명히 더 있었는데 개표 상황표에 표시된 숫자는 적어졌어요. 이거 뭐냐 이거죠. 이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 관외사전 투표함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건지도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죠. 나중에 개표 상황표에 전혀 다른 숫자로, 왜냐면 그 함이 여러 개라도 관외사전 투표는 한 장에다가 표시가 돼요. 열 몇 개를 함을 열어놓고는 한 장에다가 몇 개였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도 개표 참관 가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외사전 투표 그 몇 장이냐, 예를 들면 물레 사전 투표에서 몇 장이냐, 그거는 그날 함을 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가는데, 최종은 이제 그 주소지에서 그 선관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선관위 통계 숫자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물레동 사전 투표에서 관외 사전 투표가 몇 명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한번 우리 참관인들이 기록을 해놓고 모아놓게 되면 나중에 관외 사전 투표를 몇 명이 했다라는데 우리가 가늠하는데 정말 좋은 통계 숫자로 사용하겠다.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